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1961년 9월 19일 한 부부가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뉴햄프셔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빛을 목격했고 2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면 치료 후 밝혀진 진실은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1961년에 있었던 베티 앤 바니 힐 납치 사건. 이것은 대중에게 알려진 최초의 외계인 납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UFO 납치 이야기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 힐 41세 사회복지사, 바니 힐 우편 배달부. 이들은 미국 최초의 흑백 혼혈 부부 중 하나였습니다. 1961년 9월 19일 밤 10시 30분 두 사람은 캐나다 몬트리올과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마치고 뉴햄프셔 포츠모스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국도 3번을 따라 남쪽으로 운전하던 중 베티가 먼저 발견합니다. 자기야, 저기 좀 봐봐. 저기 좀 봐봐. 저 별 좀 봐봐. 별이 움직여. 저 별 좀 봐봐. 처음엔 별이나 비행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물체는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바니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꺼내서 밖으로 나가요. 바니가 쌍안경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놀랍니다. 왜냐면 회색 금속 원반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쌍안경으로 마주친 거예요. 바니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눈이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완전 공포에 질려서 차로 뛰어갔습니다. 바니는 차에 타자마자 악셀을 밟고 가야 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전자음 같은 금속성에 진동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 두 사람이 기억나는 것은 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 있던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원래 있던 곳에서 35마일이나 떨어진 약 56km입니다. 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순간 더 놀래요. 2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캐나다에서 그 여행지에서 떠난 게 10시 반입니다. 밤. 도착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원래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2시간이 공백이 빕니다. 그냥 2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베티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뚝 하고 잘라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더 황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베티의 드레스는 찢겨져 있었고 바니의 구두끈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계는 모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는 광택이 나는 원형 자국들이 마치 자석으로 무언가를 붙였다가 뗀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바니는 나침반을 차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봐요.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그 자국들은 자기력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베티는 같은 꿈을 꾸었어요. 회색 피부에 이상한 생명체들, 그리고 차갑고 금속성인 바니는 불안증과 고혈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이 후 베티와 바니는 정신과 의사 벤자민 사이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이먼 박사는 하버드 의대 출신인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는 처음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행한 최면 치료 결과는 그 자신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이먼 박사는 두 사람을 따로 최면에 걸었습니다. 서로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얘가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길 한가운데 사람들 같은 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키는 5피트? 한 150cm 정도 되죠? 정도고 회색 피부에 큰 머리, 아주 큰 눈. 그들이 차로 다가왔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차에서 끌어냈어요. 나는 저항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경사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아주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금속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어요.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들이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 생명체들은 의료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피부 샘플을 채취하고 손톱을 자르고 머리카락을 뽑아갔습니다. 베티는 배에 긴 바늘을 삽입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손을 베티에 대고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베티는 그들 중 한 명과 소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액센트가 있었지만요. 베티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는 벽에 별자리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베티는 최면 상태에서 그 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 마저리 피시는 이 지도가 실제 별자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자리는 제타 레티큘리 쌍성계,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최면 치료 끝에 샤이먼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것을 경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미국 전역이 아주 그냥 들끓었습니다. 베티와 바니 힐은 일약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작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여러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심리학자 로버트 베이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의론자는 또 거짓기억 증후군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면 치료가 실제 기억이 아닌 상상이나 암시를 기억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샤이먼 박사 본인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회의론자는 천체 오인, 천문학자들은 그날 밤 목성이 매우 밝게 빛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밝은 별이나 행성을 오인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지자들도 강력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물리적 증거입니다. 차에 자기 자국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기력이 측정되었고요. 두 번째 반론은 독립적 증언입니다. 두 사람은 따로 체면에 걸렸지만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테일까지 일치했고요. 세 번째 반론은 베티와 바니는 이 사건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공개하는 걸 꺼려했어요. 특히 바니는 흑인 남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두려워했어요. UFO 연구자 스탠튼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의 증언, 그리고 물리적 증거,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확인,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평범한 이유는 없습니다. 베티와 바니 힐 사건은 UFO 납치 현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천 건의 유사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회색 피부의 외계인, 검은 눈, 의료검사, 이 모든 디테일이 바니 힐 부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은 대중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 TV쇼, 책, 다큐멘터리, 그레이라고 불리는 외계 이미지는 완전히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엑스파일, 미지와의 조우 모두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니 힐은 1969년 뇌출혈로 사망했고 베티는 200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85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느 날 뉴햄프셔 주 국도 3번에는 역사적인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베티와 바니힐 UFO 납치 사건 발생 지점.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외계인의 납치였을까요? 아니면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작용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61년 9월 19일 밤 베티와 바니힐에게는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할 건 그들은 정말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이들은 다시 돌아왔을까요? 왜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을까요? 만일 이것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존재를 알리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왜 데려갔고 왜 다시 돌려놓는지, 혹시 이 사람도 선택된 피해자가 아니라 뚫지 않은 전달자였던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스터리 창고는 이런 UFO, 미스터리한 실종, 음모론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바로 여기가 그런 채널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블랙이었습니다.